자, 자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루의 시작을 보면 이제 자시부터 시작을 하죠. 하고 이제 시간을 따지면은 23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인 자시를 뜻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30분이 좀 늦춰지죠. 갖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시 30분부터가 자시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갖고 우리가 이제 12지지라고 하는데,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자로 시작해서 해수로 이렇게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기준도 우리 인간만의 기준이죠. 하지만 이 세상, 이 자연은 이 처음과 끝을 따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이자 끝은 곧 하나다. 네, 우리 인간만이 무언가 이렇게 이런 구분을 짓는 모습이 있고, 이 세상, 이 자연은 구분이 없이 모든 걸 다 하나를 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23시 30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한밤중이죠. 한밤. 물론 요즘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간대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쉼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절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을 뜻하는 그 계절 오행이 이렇게 이제 해자축이 되겠죠. 해월은 이제 11월달이 되고요. 양력 기준입니다. 11월이 되고 이제 자월이 이제 12월이 되죠. 축월은 이제 1월이 됩니다. 이걸 굳이 나누자면은 여기가 이제 초겨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 그리고 이제 1월달은 정말 엄청 춥죠. 네, 꽝꽝 얼은 이 축토의 느낌 그대로 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오행과 이 계절의 느낌을 좀 유사하게 잘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계절만 보고도 이 명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 괴상의 이름은 이제 지레복계라고 합니다. 지레복. 이 괴상이 보면 이게 우리 태극기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죠. 비슷하죠. 네, 똑같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 비슷하죠.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게 있고, 짝대기가 중간에 뚝 끊겨서 이렇게 두 개로 된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양효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음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거는 이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끊어진 건 이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괴상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도 이 세 개가 한 세트 갖고 이렇게 크게 세 개씩 두 개 나눈 걸로 보면 됩니다. 갖고 이제 위쪽은 이제 하늘을 뜻하고, 밑에는 이제 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미래를 뜻하고, 아래쪽은 이제 과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간략하게 본 이제 괴상의 모습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레복계는 위에 음효가 3개가 있고, 밑에 보면은 이 음이 2개, 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월 달의 느낌이라고 했죠. 12월 달. 자, 우리 11월 달은 이제 해수죠. 네, 해월이죠. 그쵸, 해수. 여기 이제 11월 달의 느낌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이 이 11월 달보다 더 춥죠. 자, 그런데 이 해월은 이 주역 개로 뽑으면은 음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음이 가득 찼다. 오히려 더 추운 이 12월의 이 느낌, 이 자수는 맨 밑에 음이 양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1월달은 여기가 또 양이 하나 더 차오릅니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한 칸씩 위로. 네, 점점점 양이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상승. 자, 위에 요 모습은, 자, 이건 이제 땅을 뜻해요. 팔곤지라 해가지고 땅을 뜻하고, 밑에 요 모습은 이거는 이제 랫개라고 합니다. 랫개. 그리고 뭐 사진래 해가지고 그 약간 이제 우레를 뜻해요. 약간 그 이제 번개, 뭐 청둔 번개 같은.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요동친다, 움직인다, 움직임. 네, 이런 걸 뜻하고 또 뭐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이 모습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자, 위에는 유순한 땅이 밑에 양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자, 이게 아까 밤 23시 30분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 안에서는 양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이 양기를 지키고 이거를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우리 인간만이 지금 어둠이다 라고 느끼지만은, 사실 이 세상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처음과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모든 건 하나다. 자, 이 세상은 깊은 어둠에 갔을 때 이미 알게 모르게 양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조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상, 지뢰복을 뜻하는 이 괴상에 좀 갖고 있는 의미는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고, 약간 회복. 지금 온 세상은 어둡고 춥고 하지만 이 안에는 양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 곧 봄을 준비하고 봄이 올 거라는 희망. 자,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뭔가 어둡고 춥고 막막하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만이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 안에는 희망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리를 공부하면은 좋은 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삶, 우리 인생을 조금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고 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좀 이런 묘미가 있고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공부를 안 됐다면 그냥 마냥 어둡고 춥고 계속 한평생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희망을 잃지 마라. 이 희망은 곧 봄이 올고 이게 양기가 풍족한 세상이 다가온다 라는 걸 잊지 말고 준비하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3시 30분부터 이제 1시 30분까지가 이제 자시의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요게 뜻하는 건 뭡니까? 자, 우리는 잠을 자라입니다. 잠을 자라. 자, 왜 잠을 자느냐? 아침을 위해서, 봄을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이 시간대 막 활동하고 뭐 야식 먹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아침은 굉장히 무거운 아침이 되겠죠.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쉼을 하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긋나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걸 뜻하고 있는 게 이 자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지지에는 각각의 그 상을 좀 부여하죠. 근데 그 상을 이제 동물로 비유해가지고, 동물 비유해서 각각 동물을 좀 부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자수는 쥐를 뜻하죠. 이 쥐의 모습을 보면은 앞발톱 그리고 뒷발톱이 있잖아요. 자, 유일하게 동물들 중에서 이 쥐가 갖고 있는 특이점인데, 앞발톱은 이제 4개고 뒷발톱은 5개라고 합니다. 자, 발톱의 개수가 서로 이렇게 좀 짝이 안 맞죠. 갖고 이 쥐가 뜻하는 게 음양의 교차점, 교차 지점. 네, 이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수는 지혜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수 또한 그 오늘과
어제의 이 교차점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과 그 다음날 이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 자수의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자수는 하늘, 천간에서는 개수를 뜻하죠. 이거는 물론 뭐 이 안에는 뭐 임수도 같이 좀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음의 기운이니까 개수에 좀 가깝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뜻하는 거는 약간 비 또는 뭐 이슬 이런 거 뜻하고요.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은 이 모습은 이제 약간 샘물 또는 뭔가 작은 수정, 이렇게 결정체 같은 느낌, 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는 이제 수기운이 이제 임계수가 있죠. 지지로는 이제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양의 기운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 음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둘은 이제 수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을 대표한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요 음 중에서도 양을 나누자면은, 여기를 이제 좀 양의 기운, 개수와 자수는 음의 기운 이렇게 보지만은, 자, 이게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은 서로 바뀝니다. 자수가 오히려 양에 가깝고 해수는 오히려 음에 가깝습니다. 자, 아까 주역계로 봐서도 이 해수는 음이 가득 찼죠. 자수는 음 속에 양이 있어서 이 양이 음들을 통제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이 음들은 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양적인 기운이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보면은 요 해수는 이제 정적이다. 그 자수는 약간 이제 동적이다. 자, 요렇게도 봅니다. 자, 그래서 뭐 해수는 멈춰있는 물이냐? 그렇진 않고요. 해수는 약간 좀 적당하다? 좀 적절. 자수는 조금 이제 거세다. 몰아친다. 살짝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에 물을 댈 수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수는 너무 거칠고 차갑기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에 이제 피해만 입힌다. 네, 이렇게 좀 느끼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는 이 수기운들은 목적이 이 나무를 키우는 거죠. 이제 목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죠. 자,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묘미 상합도 되면서 이런 목기운들과는 굉장히 좀 친근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 자수는 좀 더 뒤에서도 또 하겠지만은 이 목을 생해주는 게 조금 약해요. 약하다. 물론 생을 분명히 해주긴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거세고 너무 몰아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무들이 이제 부목이라고 하죠. 물에 붕 떠버리는, 오히려 이 물이 너무 거세서 나무가 썩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수는 조금 동적이고 해수는 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이 자수가 뭐 이렇게 막 양이다라고 뭐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냥 이런 거를 그 느낌적으로 좀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음이 강한 모습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자수가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숫자 이런 걸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깊이, 그리고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좀 생각, 사색 뭐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과 사색이 빠지다 보면은 이 깊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되게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음이 가득 찬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수정 이런 것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깔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뜻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을 뜻하는데, 사상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이성적인
아무래도 이 자수는 조금 이제 수기운은 살짝 이 죽음의 기운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거세게 움직일 때는 거세게 움직이지만은 조금 그래도 음이다 보니까 좀 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려고 하는 느낌. 모든 걸 다 재단하고 결정짓고 냉철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 조금 이런 집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매니아틱한 그런 모습을 좀 담고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깊게 빠져들면은 이 자수의 느낌은 우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로 안 빠져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철학적인 사고 이렇게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수는 우리 아까 그 육효 개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일양이 시작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갖고 이 자수하고 있는 느낌이 뭔가 이제 시작, 근본 이런 걸 좀 뜻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이제 자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잖아요. 갖고 이제 시작의 의미가 있어서 아까 이제 이런 생각, 철학, 뭔가 이런 사상 이런 걸 좀 갖고 있다 보니까는 생각과 철학, 사상, 시작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을 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보면은 이제 공자, 맹자, 이게 장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시작하신 이런 위대한 성인들을 뒤에 이렇게 자자를 붙이기도 해요. 그 자수의 상으로는 아까 잠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천도 있겠죠. 그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게 거세 크게 흐르는 이런 물 같은 물과 연관된 것들도 있고 또 작고 둥근 것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자수의 이제 신체를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기운이다 보니까 이제 신장을 좀 대표하죠. 방광 같은 부분. 그다음에 혈액. 근데 뭔가 몸속에서도 이렇게 타고 흐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죠. 이제 물 같은 거, 물 같은 기운이 있는 부분들. 혈액 같은 경우도 이제 목 기운과 함께 하면은 이제 혈액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뇨도 마찬가지고. 네. 자, 이제 합으로는 이렇게 이제 해자축, 여기는 이제 방압이라고 하죠. 방압. 그 신자진, 요거는 이제 산압. 그 자축합, 육합. 이렇게 되고, 충은 이제 이 자묘 형살이라고 하죠. 자묘 형살. 그리고 자오충. 그리고 이제 자묘파. 그리고 자유파. 그에는 자미천. 이렇게 됩니다. 이 자묘가 좀 겹치죠. 자묘 겹치고 그리고 파가 자묘파, 자유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파 같은 경우는 특히 자유파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이렇게 파괴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똑같은 무조건 파라고 해가지고 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주 원국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묘파 같은 경우는 자수가 이제 묘목을 생해주기 좀 어렵다,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수의 합과 형충 파해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자수는 멋있는 글자이기도 하면서 좀 아픈 글자이기도 하죠. 이 자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우울감을 많이 겪곤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물론 자수 혼자만 있어서 겪는 건 아니겠죠. 이런 화기운들이 같이 동행함으로써 좀 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가 이 화수는 결국에는 수화기제라고 하죠. 잘 활용을 하면은 멋진 수화기제, 그러니까 조화롭게 쓸 수가 있다. 멋진 걸 창출해낼 수가 있다, 창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그 하루의 시작인 이 자수는 굉장히 좀 멋진 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널이었습니다.